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사돈인 저희 친정엄마가 본인보다 훨씬 젊고 돈도 많고 심지어 옆에 근육질 연하 남친까지 끼고 나타났기 때문이죠. 평생 공무원 출신이라며 어디 족발 파는 장사치랑 수준 안 맞는다고 무시하던 우리 시어머니.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 보태줄 테니 집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하자며 갑질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은 저희 엄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 면전에 던지셨습니다. 사돈, 그 푼돈은 넣어두세요. 5천만 원으로 무슨 생색을 냅니까? 내 딸 집은 강남 아파트로 제가 해줍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하더니 천박하다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희 엄마가 웃으면서 결정타를 날리셨죠. 돈 없는 게 죄지 돈 많은 게 천박한 건가요? 억울하면 사돈도 저처럼 버시면 되죠.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등장의 시댁 식구들 길을 칵 죽여버린 흙수저 출신 족발 여왕 저희 엄마. 그리고 그 앞에서 자격지심 폭발해 결혼식 안 온다고 협박한 시어머니. 과연 이 파란만장한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혈압 오르게 만든 저희 엄마의 인생 역전사이다 참교육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지금이야 제 어머니가 강남 피부과 VIP 고객의 백화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듣지만 30년 전만 해도 저희 어머니 별명은 시장통 독종이었습니다. 제가 고작 5살 때였습니다.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 것 같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어머니 나이가 겨우 25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 잃고 핏덩이 같은 저 하나 딸랑 남겨진 과부. 세상은 어린 과부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며 손가락질했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어머니는 저를 포대기에 업고 무작정 재래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리어카 하나 빌려 시작한 게 바로 족발 장사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핏물을 빼고 무거운 돼지, 족을 하루 종일 삶아내느라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퉁퉁 불어터져 있었죠. 어린 저는 시장 구석 라면 박스로 만든 임시 침대에서 잠들곤 했는데 자다가 눈을 뜨면 어머니가 돼지 뼈를 손질하다 말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몸에서는 항상 한약재 냄새와 돼지 누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미자야, 힘들지 않냐? 젊은 애가 어쩌려고 이 험한 일을 해. 주변 상인들이 혀를 찰 때마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새끼,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10년을 하루같이 칼질을 하셨죠. 그 도끼 덕분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족발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장 골목 끄트머리 리어카에서 시작했던 장사가 5평짜리 가게를 얻고 10평, 10평으로 늘어나더니 제가 대학에 갈 무렵에는 전국에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돈만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냄새 나는 장사치 소리 듣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던 거죠. 가게가 자리를 잡자마자 어머니는 무섭게 자기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헬스와 요가로 몸매를 다지고 틈틈이 교양 강좌를 들으러 다니셨어요. 피부 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춤과 꽃꽂이를 배우며 우아함을 입으셨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를 보면 누가 그 옛날 돼지 냄새 나던 시장통 아줌마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5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웬만한 30대보다 탄탄한 몸매, 잡티 하나 없는 피부. 거기에 사업 수완까지 더해져 어머니는 그야말로 완벽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엄마랑 같이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자매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고 번듯한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역시나 시댁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임하신 분이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곳곳에 걸린 표창장과 감사패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마치 우리는 너희 같은 장사치들과는 근본이 다르다라고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럼 홀어머니 밑에서 컸겠구나.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직업을 묻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니? 아, 네. 요식업 사업 하십니다. 족발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족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지더군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코를 살짝 찡그리며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족발.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는 말이구나. 거참, 여자 혼자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사셨겠네. 안 봐도 뻔하다. 뻔해. 시어머니는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로지 족발, 시장이라는 단어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분 머릿속에는 여전히 시장 장사꾼 못 배운 사람, 드센 사람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는 듯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은근한 무시와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건. 지수야, 너는 배운 집안 자식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진짜 복 받은 줄 알아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아니면 공무원 집안이야. 뼈대부터가 다르단다. 기가 찼습니다. 본인은 지방말단 공무원으로 퇴직하셔놓고 무슨 조선시대 정승 판서 집안이라도 되는 양으스대시더군요. 속으로는 어머니 연금이 우리 엄마 한 달 기름값도 안 될 텐데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니까요. 게다가 남편도 옆에서 곤란해하며 엄마를 말리는 신용을 했기에 그냥 노인네의 흔한 자부심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자부심이 강한 게 아니라 본인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타입이었다는 거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사돈인 저희 엄마를 대놓고 못 배운 장사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엄마한테 전해라. 상견례 때 괜히 시장 티낸다고 요란하게 입고 오지 말라고. 우리 쪽 친척들은 다들 점잖은 분들이라 그런 거 딱 질색이다.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도 훈계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지금 얼마나 세련되고 멋지게 사시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날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 귀를 죽이나. 저희 엄마요? 제가 시어머니가 무시하더라는 말을 넌지시 전하자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뭐 시장티 촌스럽지 않게 입고 오라고. 호호호. 그래, 알았다. 내가 아주 그 집안 눈이 휘둥그레지게 얌전하게 입고 가마. 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건 30년 전 시장통에서 리어카를 끌 때 보이셨던 그 독종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상견례 날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피부과 시술을 예약하고 드레스룸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품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상하는 시장 아줌마의 모습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겠다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가장 비싼 한정식집, 가장 은밀한 룸. 먼저 도착해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는 긴장감보다는 거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디 한번 와봐라. 내가 기선을 제압해 주마 하는 표정이었죠. 잠시 후 룸의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이죠.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는 저희 엄마, 그날의 임팩트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날을 위해 작정하고 꾸미신 엄마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보다 더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화사한 베이지색 샤넬 라인, 트위드 원피스에 목주름 하나 보이지 않게 감싼 우아한 스카프, 그리고 세련된 보브컷 단발머리까지. 시장통에서 돼지 족발을 삶던 그 미자 씨는 온데간데 없고 강남, 청담동
사모님 한 분이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반면 먼저 와서 기다리던 시어머니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점잖게 입으신다고 꺼내 입으신 칙칙한 회색 개량. 한복은 오히려 엄마의 화려함 옆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특유의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와 검버섯, 핀 얼굴은 탱탱하게 윤기가 흐르는 엄마의 피부와 너무나 잔인하게 비교가 됐죠. 누가 봐도 사돈지간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엄마의 이모나 큰언니뻘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는 게 제 눈에도 훤히 보였습니다. 시장 장사꾼이라 무시하며 촌스러운 아줌마를 상상하셨을 텐데 본인보다 훨씬 세련되고 관리 잘 된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얼이 빠져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지수 엄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가 상냥하게 웃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꾀꼬리처럼 고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엉겁결에 손을 잡으면서도 엄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저거 다 성형일 거야. 저 나이에 저런 피부가 말이 돼? 라며 흠을 찾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진짜로 망친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 눈치 없는 남자가 장모님을 처음 보자마자 해벌쭉 웃으며 입을 연다는 게 시어머니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와, 장모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정말 미인이시네요. 저 들어오시는데 지수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으세요? 우리 엄마랑 연배가 비슷하신데. 와, 진짜 10년, 아니 2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흙빛이 되었다가 홍당무가 되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면전에서 사돈, 여자가 엄마보다 20년은 젊어 보인다고 찬양을 해댔으니 그 자존심 강한 분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드시더니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호호, 사돈은 참 좋으시겠어요. 밖에서 장사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얼굴에 돈을 많이 들이셨나 봐요. 요즘 기술이 참 좋다더니 주름 하나 없으시네. 나는 평생 공직에 있느라 나라시만 신경 써서 그런지 그런 거 꾸밀 줄을 통 몰라서 원. 나는 나라를 위해 일하느라 늙었고 너는 얼굴에 돈 칠해서 젊은 거다라는 아주 유치찬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 아닙니까? 그 정도 비꼬임에 넘어갈 분이 아니죠. 엄마는 여유롭게 웃으며 우아하게 맞받아치셨습니다. 어머, 사돈어른도 참.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 손님들 대하려면 외모 관리도 업무의 연장이거든요. 그리고 사돈어른도 피부가 참 고우세요. 자연스럽게 나이 드신 모습이 참 중후해 보이십니다. 중후하다. 그 말은 즉 너는 늙어 보인다는 말을 아주 고급스럽게 돌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완벽한 방어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헛기침만 쿨럭쿨럭 해드셨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눈치도 없이 계속 장모님, 피부 비결이 뭐예요? 장모님, 운동도 하세요? 하며 엄마에게만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을 때마다 제 심장은 쪼그라들었고요. 결국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할 때 사단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화장실을 간 사이 시어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손이 덜덜 떨리시더군요. 상견례 비용은 보통 신랑 측이 낸다고 해서 폼 잡고 나서시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 금액에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엄마가 시원하게 카드를 내밀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우리 사위랑 사돈어른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미리 예약할 때 말해뒀어요. 아니, 사돈, 이건 우리 쪽에서 내는 게 예의지. 시어머니가 발끈했지만 직원은 이미 엄마 카드를 받아 긁고 난 뒤였습니다. 엄마는 아이,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사고 싶어서 그래요. 하며 웃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돈 자랑으로 보였을 겁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시어머니가 외모에서도 밀리고 아들의 관심에서도 밀리고 마지막 자존심인 돈에서마저 밀려버린 꼴이 되었으니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을 켜자마자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는 그 자리에서 내 애미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더냐? 장모가 젊어 보여? 언니 같아? 그럼 내 장모랑 살지 장가는 뭐하러 가냐? 내가 아주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전화는 뚝 끊겼고 남편은 그제야 엄마가 왜 저러지? 하며 멍청한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시어머니의 세계가 족발 파는 시장. 아줌마에게 철저히 짓밟힌 것에 대한 열등감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 곧 저희 부부의 결혼 준비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에서의 1차전이 엄마의 판정승으로 끝난 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잠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만 벼르고 계셨고 그 첫 번째 전장이 바로 혼주 한복을 맞추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주 한복 맞추는 날이 은근히 신경전이 치열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이날을 위해 강남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한복집을 예약해 두셨습니다. 기죽지 마라, 엄마가 최고로 해줄게 하시면서요. 저희는 예약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원장님과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넘어가자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시고 남편한테 물어봐도 출발하셨다는데 라는 말뿐이었죠. 결국 40분이 지나서야 한복집 문이 쾅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몰골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서 산발이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거리고 결정적으로 입고 오신 블라우스 소매 끝에 빨간 김치, 국물이 튀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사과는커녕 들어오자마자 짜증부터 내시는 시어머니. 직원들이 당황해서 물을 가져다 드리자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대뜸 핑계를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유, 사돈 미안해요. 내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라 우리 바깥 양반 점심 차려준느라 늦었어.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국을 안 데워주면 밥을 안 먹어요. 평생을 내가 떠먹여줘 버릇해서 큰일이야. 큰일. 기가 막히더군요. 늦은 주제에 미안하다는 말보다 나는 남편. 밥 챙기느라 바쁜 남편에게 헌신하는 현모양처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 엄마처럼 혼자 사는 여자랑은 다르다는 걸 은근히 돌려까는 거였죠. 그 뻔한 속내를 모를 리 없는 저희 엄마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웃는 얼굴로 한 방 날리셨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도 삼시세끼 다 차려드리세요? 세상에. 요새는 밥 차려달라는 남편을 간 큰 남자라고 부른다던데. 바깥 사돈이 가니 배 밖으로 나오셨나 봐요. 아니면 사돈어른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건가? 호호호.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자랑스럽게 내세운 내조의 여왕 타이틀이 순식간에 시대 뒤떨어진 고생 바가지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저는 남편 보낸 지 오래돼서 그런지 친구들 남편 수발 드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부럽고 참 안쓰럽더라고요. 사돈어른 보니까 저는 참 편하게 산다 싶네요. 이래서 여자가 혼자 살면 늙지도 않는다고 하나 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김치, 국물 묻은 옷소매를 슬그머니 감추시는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하지만 진짜 굴욕은 상담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원장님이 두 분 다 고우셔서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시겠어요 하며 고급 봉견 실크 원단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촤르르 떨어지는 광택이며 색감이 딱 봐도 비싼 티가 났죠. 저희 엄마는 어머, 새곱다. 사돈, 이거 한번 얼굴에 대보세요 하며
적극적인데 시어머니는 원단에는 눈길도 안 주고 곁눈질로 가격표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영이 하나 더 붙은 가격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시더군요. 아유, 색깔이 너무 야하네. 나는 점잖은 게 좋은데. 이건 너무 얇아서 춥겠어. 저기 좀 톡톡하고 무난한 거 없어요? 폴리 섞인 거라든가. 돈이 없어서 못 고르는 걸 취향 탓으로 돌리며 제일 저렴한 화학섬유 원단 쪽으로만 가시는 시어머니. 며느리인 제가 보기에도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원장님도 눈치를 채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조용히 원장님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거 있죠? 여기 시그니처 원단. 저걸로 해주세요. 아, 네. 역시 안목이 있으시네요. 저게 염색 명장이 직접 물들인 거라 제일 고가 라인인데. 네, 그걸로 제 거랑 사돈어른 거 디자인만 다르게 해서 맞춰주세요. 색상은 사돈어른이 원하시는 점잖은 걸로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말리셨죠. 아니, 사돈, 왜 사돈이 내 옷까지 계산해요? 나 돈 있어요. 나도 연금 나오는 여자야. 자존심 상해서 꽥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죠, 있으신 거. 근데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제가 딸 시집 보내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 지수 예뻐해 주실. 시어머니 생기는 게 더 기뻐서 한턱 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사돈어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원단은 입으셔야 식장에서 조명받았을 때 빈티가 안 나요. 싼 거 입으면 나중에 사진 볼 때마다 후회하십니다. 며느리 기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세요. 돈 없으면 얌전히 받으라는 말을 며느리 기 살려달라는 말로 우아하게 포장한 엄마의 기술. 시어머니는 빈티라는 말에 찔리셨는지 입을 뻐끔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속으로는 분해서 부들부들 떠시는데 몸에 닿는 비싼 실크의 감촉이 싫지는 않으신 눈치였죠. 한복집을 나와서 백화점으로 이동했을 때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온 김에 예복도 보자며 명품관층으로 시어머니를 이끌었거든요. 엄마는 평소 봐두셨던 코트며 가방을 척척 입어보고 이거 주세요. 일시불이요를 외치며 쇼핑을 즐기셨습니다. 직원들이 사모님, 사모님 하며 따라다니고 VIP 라운지로 안내받는 엄마의 모습은 그야말로 여왕 같았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매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문 밖에서 서성거리셨습니다. 제가 억지로 모시고 들어와 30만 원짜리 블라우스 하나를 권해드렸는데 가격택을 보시더니 기겁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천조가리 하나가 30만 원이나 하니? 시장 가면 3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안 산다. 안 사. 내 시아버지가 알면 난리 난다. 돈 아껴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타를 날리셨죠. 어머나, 사돈어른. 말씀 들어보니 경제권이 바깥사돈한테 있으신가 봐요? 아이고, 평생 맞벌이 하셨다면서 내 돈 내 맘대로 못 쓰시고 아직도 남편 눈치 보고 사시는구나. 어쩐지 아까 밥 차려주느라 늦으실 때부터 알아봤어요. 여자가 늙어서 경제력 없으면 집에서 식모 취급받는다더니 딱 그 짝이네. 쯧쯧. 그 순간 시어머니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식모라는 단어에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는 나 머리가 아파서 먼저 가야겠다 소리치시고는 백화점을 도망치듯 빠져나가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는 어머, 사돈같이 가요. 저녁 사드린다니까 하며 여유롭게 손을 흔드셨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드러누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마의 능력에 이어 화려한 연애까지 공개되면서 시어머니의 열등감은 폭발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과연 5년째 열애 중인 저희 엄마의 남자친구는 누구였을까요? 백화점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알아놓으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저희 엄마는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기의 정점에는 엄마의 그분이 계셨죠. 사건은 어느 화창한 주말 저와 남편이 엄마에게 반찬을 얻으러 친정에 갔을 때 터졌습니다. 친정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현관 앞에
웬 번쩍번쩍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입구를 막아놨어? 하고 보는데 운전석에서 선글라스를 낀 중년 신사분이 내리시더군요. 딱 봐도 관리가 아주 잘된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트렁크를 열더니 아주 익숙하게 골프백 2개를 꺼내셨고 조수석에서는 화사한 골프웨어 차림에 저희 엄마가 웃으며 내리셨습니다. 어머, 자기야. 무거운데 내가 들게. 아냐, 미자 씨는 가서 문이나 열어줘. 이 정도는 거뜬해. 두 분의 모습은 마치 로맨스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엄마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고 계셨고 그 남자분은 엄마를 여왕님처럼 에스코트하고 계셨죠. 저희가 다가가자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수야, 인사해라. 엄마랑 댄스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야. 김 사장님이라고. 엄마랑 5년째 만나고 있어. 5년이라니. 저도 얼핏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부도 구릿빛으로 건강해 보이시고 무엇보다 말투나 행동에 배려가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분을 보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의 아버지인 저희 시아버지는 배 나오고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물 떠와라. 리모컨 어딨냐? 소리만 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장이셨으니까요. 와. 안녕하세요, 장모님. 진짜 대박이십니다. 저는 무슨 배우가 오신 줄 알았어요. 남편의 호들갑에 김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남편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 사위, 반갑네. 내가 빈손이라 미안해서 그러니 이거 가지고 가서 지수랑 맛있는 거 사 먹게. 그야말로 젠틀맨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젊어지고 예뻐지셨는지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사랑받는 여자는 늙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날 저녁 시댁에서 벌어졌습니다. 눈치 없는 제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염장을 지르는 방식으로 말이죠. 엄마, 오늘 장모님 남자친구분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키도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게 운동을 엄청 하셨나 봐요. 차도 벤츠고 장모님 골프백 들어주면서 미자씨 하는데 와, 우리 아빠랑은 완전 딴판이더라니까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밥을 드시던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시아버지도 헛기침하며 딴청을 피우셨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로 남편의 발을 밟았지만 이 멍청한 남자는 눈치도 못 채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주셨어요. 10만 원도 아니고 수표로 주시더라니까요. 역시 사업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통이 크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좋겠다 그런 분이랑 연애도 하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마치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변해갔습니다. 본인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늙어서도 밥 차려달라는 남편 때문에 외출도 맘 편히 못하는데 무시했던 장사치 사돈 여자는 돈도 잘 벌고 젊어 보이고 심지어 근육질의 매너 좋은 연하남과 연애까지 하고 있다니 그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패배감이었을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밥상머리에서 천박하게 무슨 놈의 연애질 타령이야. 남세스럽게. 아니 엄마, 그게 왜 남세스러워요? 두 분 혼자 되신 지 오래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시는 게 보기 좋. 시끄러. 내 장모라는 여자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다. 얼굴에 분칠하고 다니는 꼴이 보통 매기가 아니다 싶더니만 기어이 남자까지 끼고 다녀? 다 늙어서 주책도 유분수지. 그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징그럽게. 시어머니는 징그럽다, 주책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부럽다, 미치도록 질투난다는 비명으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남자 제비일지도 모른다. 내 장모 돈 좀 있어 보이니까 꼬여든 거 아니겠냐? 근본 없는 집안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너 절대 그 남자 우리 집에 들이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꼴 못 본다.
사돈의 행복을 축복해주기는커녕 재빈이 근본인이 운운하며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진짜 좋은 분 같았다니까요? 라고 대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예 드러누워 버리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 키워놨더니 애미 앞에서 딴 여자, 딴 남자 칭찬이나 하고 앉았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전형적인 레퍼토리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제비라고 무시했던 엄마의 남자친구분이 나중에 우리 부부의 신혼집 혼수를 꽉 채워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곧 닥쳐올 5천만 원 전세금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돈과 행복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고 어떻게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엄마의 연애 사실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준비에 꽂히자 모든 갈등의 종착역이라 불리는 신혼집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사실 저희 부부는 양가 도움 없이 대출을 끼고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니 세상에서 제일 인자한 표정으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전세금 때문에 골머리 썩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도와주기로 했다. 아버지가 퇴직금 미리 당겨서 1천만 원 해주시기로 했어.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본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집 계약명에 내 이름으로 해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도 아니고 집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5천만 원을 보태주면서 명의를 가져가시겠다고요? 제가 당황해서 눈만 깜빡이고 있자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무슨 딴맘이라도 먹은 사람인 양 몰아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싫으냐?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그렇다. 너희가 살다가 헤어질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니? 내 아들 피 같은 돈 떼일까봐 안전장치 해두는 거니까 토 달지 마라. 꼬우면 내 친정에서 돈 해오든가. 살다가 헤어질지 어떻게 아냐니요.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 면전에 대고 이혼을 전제로 말을 꺼내는 그 신보가 너무나 고약했습니다. 게다가 꼬우면 친정에서 해오라는 말은 은연중에 너네 엄마는 돈 있어 보이더니 땡전 한 푼 안 주더냐? 라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우는 저를 보고 자초지종을 들은 저희 엄마. 의외로 화를 내는 대신 차갑게 미소 지으시더군요. 그래, 1천만 원으로 유세를 떠시겠다. 내일 당장 시댁으로 가자. 내가 해결해 주마. 다음 날 엄마와 저는 시댁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받으러 왔구나 싶으셨는지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마치 큰 적선이라도 베푸는 귀부인처럼 턱을 치켜들고 말씀하셨죠. 사돈 오셨어요? 애들 집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우리도 무리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 명의로 하는 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니 그리 아세요. 그거만한 태도를 보며 엄마는 말없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사돈, 5천만 원, 그거 가지고 무슨 유세를 그렇게 떠세요. 애들 집 문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러 왔습니다. 뭐요? 정리라니, 도소? 시어머니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엄마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 앞으로 슥 밀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거 강남 반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매매 계약서예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건데 이번에 지수 결혼 선물로 증여하려고 절차 다 밟았습니다. 증여세까지 제가 싹 다 냈으니 애들은 몸만 들어가면 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억 소리만 내시더군요. 5천만 원으로 며느리 길을 꺾고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는데 난데없이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눈앞에 떨어졌으니 오죽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사돈. 이거 진짜요?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제가 족발 팔아본 돈이 좀 됩니다. 제 딸, 남의 집살이 하면서 전세금 때문에 눈치 보고 명예 때문에 서러움 당하는 꼴 저는 못 봅니다.
그러니 사돈댁에서 주신다는 1,000만 원은 그냥 넣어두세요.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아, 혹시 보태고 싶으시면. 베란다 확장 공사비 정도는 되겠네요. 5천만 원을 베란다 공사비 취급하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또 다른 리스트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 남자친구가 보내준 겁니다. 그 리스트에는 최신형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15인치 TV 등 최고급 가전제품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 예비 신랑이 싹싹하고 마음에 든다고 김 사장님이 가전제품은 자기가 꼭 해주고 싶다네요. 사돈댁에서는 뭐 이불이나 한 채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5천만 원은 꼭 주고 계시고요. 시어머니가 제비라고 비난했던 그 남자친구분이 시댁보다 더 큰 혼수를 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돈으로 며느리를 쥐락펴락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날 시댁을 나오는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봤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무례한 사람 입을 다물게 하는 데는 돈만 한 게 없다. 이제 기죽지 말고 살아. 내 뒤엔 엄마가 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철저하게 짓밟힌 시어머니는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최악의 막말을 쏟아내며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자폭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강남 아파트 증여 계약서와 가전제품 리스트로 시어머니의 길을 완벽하게 누른 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남편은 그야말로 신이 났습니다. 눈치 없는 이 남자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와 여보, 장모님 진짜 스케일 대박이다. 반포 자이라니 나 진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야, 나 이제 장모님한테 평생 충성할 거야. 처가살이 하라면 하지 뭐. 매일 장모님 업고 다닐 수도 있어. 남편은 해맑게 웃었지만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시댁을 나올 때 봤던 시어머니의 그 표정.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난 패잔병의 분노와 하나뿐인 아들마저 돈 많은 사돈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인 아주 섬뜩한 눈빛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밤 11시가 넘어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래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야, 발 뻗고 잠이 와, 앙? 어머니, 약주하셨어요? 밤이 늦었는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냐? 야, 이 여우 같은 년아, 너 우리 아들 돈으로 꼬셨지. 집 해주고 혼수해주고 아주 존지라를 해서 우리 아들 혼을 쏙 빼놨더구나.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감사하다고는 못 할 망정 돈으로 꼬셨다니요? 감사, 웃기지 마라. 너희 엄마가 나 무시하려고 작정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5천만 원? 그게 푼돈이라고? 그래, 너네 집 돈 많아서 좋겠다. 아주 돈으로 사람을 깔아뭉개니까 속이 시원하더냐? 시어머니는 억울함에 북받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5천만 원으로 명예갑질을 하려 했던 건 까맣게 잊고 그저 돈 많은 사돈에게 무시당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가장 아픈 곳을 찔러왔습니다. 너 똑바로 들어. 그 집 들어가는 순간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남자가 처가덕 보고 살면 평생 기못 펴고 사는 거야. 너희 엄마가 족발 팔아번 돈으로 내 아들 사서 대릴 사위로 부려먹으려는 수작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내 아들이 족발집 머슴 되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아들을 족발집 머슴 취급하는 말에 저도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언제 머슴 취급한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김서방 기죽지 말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세요? 시끄러.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그따위로 나오니까 내 엄마도 그 모양인 거야. 천한 것들이 돈 좀 만지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내 말 명심해라. 그 아파트 받을 거면 나는 결혼식장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내가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으이구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시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죠. 남편은 엄마가 술 드셔서 그래. 내일 되면 괜찮아지실 거야 라고 저를 달랬지만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둔 시어머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한 시어머니라면 정말로 안 오실 수도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큰일 났다. 내 시어머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 가는 길이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진짜 혈압이라도 터지신 건가 싶어 저와 남편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링거를 꽂은 채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헬쑥해 보였지만 모니터에 찍힌 혈압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저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두통 같은데 환자분이 계속 어지럽다고 입원을 요구하시네요. 일단 안정 취하시게 두세요. 네, 꾀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결혼식을 볼모로 잡기 위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연극이었던 거죠. 남편이 엄마 괜찮아? 하고 손을 잡자 시어머니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더니 토독스럽게 소리치셨습니다. 저리 치워. 너 같은 불효자식 필요 없다. 장모가 해준 집이 그렇게 좋더냐? 애미가 화병 나서 죽어가는데 너는 희낙낙 그 집 들어갈 생각에 잠이 오더냐?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병원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베개까지 집어 던지시는 시어머니. 사람들 시선은 쏟아지고 남편은 쩔쩔매고 저는 기가 막혀서 한숨만 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주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쓰러지셨다면서요? 아이고, 이를 어째? 저희 엄마였습니다. 양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묵직해 보이는 봉투를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등장하신 엄마.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하며 발악을 하셨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와 남편을 밖으로 밀어내시더군요. 지수야, 김서방. 너희는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와라. 내가 사돈이랑 오붓하게 할 말이 좀 있다. 네, 엄마, 괜찮겠어? 아유, 그럼. 사돈끼리 풀회포가 있는데 젊은 것들이 껴서 뭐하니. 얼른 나가 있어. 엄마의 윙크에 등 떠밀려 병실 밖으로 나온 저희 부부. 닫힌 문 너머로는 한동안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과연 그 밀실 안에서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단 10분 만에 시어머니의 꾀병을 완치시키고 순한 양으로 만들어버린 엄마의 은밀한 참교육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저와 남편은 복도 의자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였기에 안에서 물건 집어 던지는 소리라도 나면 당장 뛰어 들어갈 태세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간간히 엄마의 조곤조곤한 목소리만 낮게 들려올 뿐 시어머니의 도끼 서린 고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그 정적이 더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도대체 그 밀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서 알게 된 그날의 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확실한 금융치료이자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 침대맡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 아주 가까이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혀를 차며 말씀하셨죠. 사돈, 답답하게 이불은 왜 뒤집어 쓰고 계세요? 다 나간 거 아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저랑 단둘인데 연기 그만하시죠. 시어머니가 이불을 확 걷어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연기라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남의 아들 뺏어가 놓고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뺏어가다니요. 제가 드리는 건데 강남 아파트 솔직히 탐나시죠? 근데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고 사돈이 해주자니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배 아파서 누우신 거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전곡을 찔린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리기만 할 뿐 반박을 못 하셨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 척하며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사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자식 앞길 막는 부모는 되지 맙시다. 5천만 원으로 생색 내려다가 수십억짜리 아파트 들어오니까 쪽팔리신 거 알아요. 근데요, 사돈 자존심 세우자고 애들 그 좁은 전세방에서 시작하게 만들면 그거 나중에 아드님이 다 원망합니다. 아들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아들이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누가 모른대요? 그래도 명색이 시댁인데 처가살이하는 꼴을 어떻게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자 엄마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거였죠. 그리고 사돈, 제가 입이 좀 싸서요. 만약 사돈이 끝까지 결혼식 안 오시겠다고 고집 피우시면 저는 동네방네 소문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출신 시어머니가 며느리 전세금 5천만 원 쥐어주면서 명예 뺏어가려다 실패해서 들어누웠다라고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전세금 탐내는 시어머니 뉴스에 나올 감인 거 아시죠? 평생 공직에 계셨던 분이 말년에 그런 망신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소문과 망신.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협박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당근과 채찍을 완벽하게 쓰시는 분이었기에 공포에 질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퇴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엄마가 품에서 꺼낸 건 아까 들고 왔던 그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뭐요? 하고 쳐다보자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입원비랑 퇴원하고 보약 지어 드시라고 넣었어요. 꽤 넉넉할 겁니다. 이걸로 마사지도 좀 받으시고 머리도 좀 하세요.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으시는데 저보다 더 예쁘게 하고 오셔야죠. 사돈이 초라하게 하고 오면 사람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한다고 욕해요. 제 체면 봐서라도 꾸미고 오세요. 아시겠죠? 돈으로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입을 막고 자존심까지 세워주는 고도의 전략. 봉투 두께를 곁눈질로 확인한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굽히는 게 아니라 사돈이 사정하니까 봐주는 거다라는 명분이 생긴 거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상쾌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얘들아, 들어가 봐라. 어머님이 이제 좀 기운이 나신단다. 저와 남편이 쭈뼛거리며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중내 사내하던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는 엄마가 주고 간 봉투가 소중하게 모셔져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사돈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내가 봐주기로 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 아들 좋은 집에서 산다는데 내가 막을 이유가 뭐 있니? 다 너희 잘 살라고 그랬던 거지. 기가 막힌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남편은 와, 역시 우리 장모님 최고다. 엄마도 잘 생각했어 하며 좋아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저 봉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내내 봉투를 가방 깊숙이 챙기시더군요.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 길 엄마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수야, 걱정 마라. 시어머니 약점은 엄마가 꽉 잡았다. 이제 결혼식 준비만 잘해. 역시 우리 엄마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시어머니의 꾀병 시위를 단 10분 만에 종료시키고 본 봉투 하나로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통제하에 둔 엄마. 하지만 진짜 반전은 결혼식 당일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따른 나머지 식장에서 예상치 못한 해프닝을 벌였거든요. 그 우아하고도 웃긴 결혼식 풍경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드디어 결전의 날,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장하는 순간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병실에서의 약속을 어기고 촌스러운 개량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시위를 하거나 하객들 앞에서 인상을 쓰고 계실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죠.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저 멀리 로비에서부터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두 어머니가 나란히 걸어오시는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엄마야 워낙 관리를 잘하셨으니 너난 분홍색 치마에 저고리를 입고 화사한 미모를 뽐내시는 게 당연했지만 그 옆에 서 계신 시어머니의 변신은 그야말로 환골탈태 수준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실에 두고 간 봉투의 위력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골라준 최고급 공견 실크 한복을 입고 청담동 헤어샵에서 방금 나온 듯한 완벽한 올림머리에 피부 마사지까지 받으셨는지 얼굴에서 광이 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그 심술궂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교양 넘치는 사모님처럼 온화한 미소까지 띠고 계셨죠.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오늘 너무 고우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돈이 하도 좋은 샵을 예약해줘서 원장님이 알아서 잘해주더구나. 그때 저희 엄마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팔짱을 끼며 거드셨습니다. 아유, 원판이 좋으시니까 화장이 잘 먹는 거죠. 오늘 보니까 신부보다 사돈어른이 더 고우시네요. 하객들이 보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언니인 줄 알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비꼬는 거냐며 발끈하셨을 시어머니가 그날은 엄마의 칭찬에 입꼬리가 귀에 걸리시더군요. 돈으로 자존심을 세워주니 콧대 높던 시어머니도 순한 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하객들이 몰려들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워낙 마당발인데다 사업을 하시다 보니 화환이 끝도 없이 들어오고 세련된 차림에 하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를 보며 한마디씩 했죠. 어머, 미자씨, 오늘 너무 예쁘다. 며느리 본다고 해도 믿겠어. 세상에, 옆에 계신 분은 시어머님이셔? 아이고, 신부 어머니가 너무 젊어서 시어머니가 좀 부담되시겠다, 호호. 눈치 없는 하객들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으로 치장해도 엄마의 타고난 젊음과 아우라까지는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열등감 스위치가 다시 켜지려는 찰나 엄마가 기가 막히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철딱서니 없이 가벼워 보이는데 우리 사돈어른은 중후하고 기품 있으시잖아요. 이 한복 태나는 것 좀 보세요.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더니 오늘 우리 지숙이 살려주신다고 제일 비싼 걸로 쫙 빼입고 오셨어요. 그쵸, 사돈? 엄마가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기품 있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랑하는 시어머니로 치켜 세워주자 시어머니는 어깨가 으쓱해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시어머니가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하며 칭찬하자 시어머니는 언제 기분이 나빴냐는 듯 호호 감사합니다 하며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엄마는 시어머니를 쥐락펴락하며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이라이트, 엄마의 남자친구 그 벤츠남 김 사장님이 등장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귀티가 흐르는 김 사장님이 축의금 봉투를 접수대에 내는데 접수받던 제 사촌 동생이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축의금을 500만 원이나 내셨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은 곧장 혼주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서더니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자 씨. 아니, 지수어머니 친구 김석훈입니다. 댁의 아드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본인이 제비라고 근본 없다고 욕했던 그 남자가 실제로는 너무나 젠틀하고 중후한 신사였으니까요. 게다가 그 압도적인 풍채와 재력에 아우라에 눌려버린 시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엉겁결에 맞절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 대하듯이 말이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주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당신 왜 이래 하며 툭툭 쳤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제비라고 무시했던 남자가 시댁 식구들보다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니 본인의 말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었는지 깨달으신 거죠. 남편과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양가 어머니가 촛불 점화를 하러 입장할 때도 명장면이었습니다. 보통은 시어머니가 앞장서거나 나란히 걷는데 엄마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반 발자국 앞세우며 에스코트하듯 걸어가시더군요. 마치
오늘만큼은 주인공 시켜드릴게라는 듯이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스포트라이트에 취해 결혼식 내내 싱글벙글하셨습니다. 신부인 저보다 더 신나 보이셨죠. 결혼식 사진 촬영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귓속말로 그러시더군요. 아가, 내 친정엄마. 보통 분이 아니시다. 내가 졌어. 앞으로 너희 엄마한테 잘해라. 그래야 우리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지 않겠냐? 그게 시어머니 나름의 항복 선언이자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우려했던 고부 갈등이나 결혼식장 깽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많고 기센 사돈 덕분에 시어머니가 강제 개조 당하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전쟁 같았던 결혼식은 엄마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1년 차가 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후일담을 들려드릴 차례네요. 그날이 통 같았던 결혼식이 끝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저희 고부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시댁은 그야말로 태평성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 눈치를 살살 보느라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워진 거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친정에서 뭐 안 해오냐, 너희 집은 수준이 낮다 같은 말을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으십니다. 아니, 못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강남 아파트, 제가 타는 차, 심지어 명절 때 가져가는 한우 세트까지 모든 게 다 친정엄마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니까요. 오히려 요즘은 친구분들 만나면 며느리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사돈 자랑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아유, 우리 사돈이 사업을 크게 하잖아. 이번에 우리 며느리 차 바꿔줬대. 역시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집안이 펴. 예전엔 시장 장사치라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능력 있는 사업가, 사돈이라며 본인 어깨에 힘을 주는 도구로 쓰고 계신 겁니다. 참 간사하다 싶다가도 저렇게라도 바뀌신 게 어디냐 싶어 그냥 웃어넘기고 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잔소리 시동을 걸려고 할 때면 저는 아주 우아하게 엄마 찬스를 씁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엄마가 백화점 가서 가방 사주신다고 나오라던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덥석 따라 나서지는 못하지만 아니다. 나는 약속 있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시죠. 며느리 비위 건드려봤자 본인 손해고 잘 보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걸 아주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여전히 바쁘고 화려하게 살고 계십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가맹점이 더 늘었고 김 사장님과는 여전히 꿀 떨어지는 연애 중이십니다. 얼마 전엔 두 분이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며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수야, 여자가 늙어서 대접받으려면 셋 중 하나는 있어야 해. 돈이 많거나 건강이 좋거나 아니면 성품이 착해서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내 시어머니는 셋 다 없어서 심술 부리는 거니 가진 자인 내가 너그럽게 이해해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상대를 짓밟고 무시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서 여유롭게 웃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 복수라는 걸 엄마를 통해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질투 덕분에 저는 엄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든든한 친정 백 믿고 기죽지 않는 당당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댁 때문에 혹은 주변에 무례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운동해서 건강해지든 일을 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든 내가 잘 살고 내가 당당해지는 것만큼 시원한 사이다는 없으니까요. 고구마 없는 사이다 인생, 저 지수와 저희 엄마가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기죽지 마시고 오늘 더 행복해지세요. 오늘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속이 뻥 뚫리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기가 막히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